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재산이 나왔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재산은 18억 2,246만 원이고요. 어떤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길래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때인 2016년 작년에는요. 15억 759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보다 3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고요. 법무법인과 지분정리 등으로 예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대선 후보 시절에 등록 재산보다는 오히려 4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재산 자체는 경남 양산의 토지로 3억 원,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홍은동 건물, 모친이 거주하는 부산 영도의 연립주택 이렇게 해서 7억 5,800만 원. 이게 이제 부동산이 그렇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요. 운명, 사람이 먼저다 등등의 저서 9건과 김여사 저서 1권까지도 다 신고를 하셨네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친, 그러니까 이게 직계 좀비속에 관련된 부분인데 준영 씨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요. 독립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거든요. 예금이 늘어난 것은 법무법인의 지분을 정리했다. 예. 현직 대통령이 법무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해고 그런 이유로 민변도 탈퇴하신 거잖아요. 네. 법무법인 부산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재산이 18억? 여러분 재산 얼마나 되십니까? 18억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쁠라 그래. 제 키는 한 190에서 조금 안 돼. 조금 못 미칩니다. 네. 그러네요. 나도 키가 2m가 안 돼요. 네. 안타까운 게 음.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사실 뭐 이게 무리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부산 영도구의 연립주택에 사신다는 것도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네 진짜. 어우 그 날카로워요. 예.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국회의원이었고요, 당 대표도 했고요, 잘 나가는 변호사이기도 했고. 잘 나가는 변호사이기도 했는데 어머님을 이건 뭐 어머님한테 불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개인 축제를 안 한 사람이야. 말을 잘해야 돼. 이게 말을 잘못하면 불효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불효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정에 매여서 돈을 자기가 축제하는 스타일이 아닌 축제 자체에 그 의미가 없는 분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한테 문재인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 성당에서도 그 인망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 분이세요. 그 성당에서도 좋은 일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훌륭한 분을 태어나게 하고 교육을 시키신 분이니까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사시는 그 주변 이웃분들도 다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만 보면 좀 약간 부족해 보이고 소박해 보일 수는 있어도 어머님이 평생 살아오신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편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효도, 효자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재산이 사실 저는 물론 18억 모자라게 갖고 있어요. 당연히 좀 우리가 좀 안 되지. 예. 안 돼요. 부족하죠. 여기서 좀 안 되는 건 18억부터 영원까지. 저는 심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니야. 저는 그 대통령을 넘어서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이 정도 18억 조금 넘는 금액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적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사실 이 평생을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실은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자산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중에는 현찰도 몇 억 있어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법인 지분 같은 거 정리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로 좀 부동산에 투자했다라든지 이런 건 없고 네. 안철수는 알고 있던 정치인 중에는 재산이 제일 많잖아요. 난 그건 자랑스럽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원래 시작이 기업인이라고 하면 뭐 욕할 것도 못 되는 거라 네. 그렇지만 그런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10억대 20억대 30억대 올라가면 뭐 그걸로 도덕성을 재단하려고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깨끗했네? 생각보다 돈이 많네? 가지각색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상 적당한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했는데 마이너스야. 근데 사연이 특별한 게 있으면 모를까. 네. 그거는 옛날 박원순 시장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서울시장 됐을 때
재산이 마이너스 뭐 이런 예. 거였잖아요. 진선미 의원님도 한번 그렇죠. 그런 적 예. 있었잖아요. 어떤 예. 사연들이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너무 청빈해가지고 예. 사실 재산이 없는 경우도 결국에는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도 보통의 그 정도 또래의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재산 딱 좋다고 보고요. 안철수에 비하면 거의 한 100배 정도 모자라는 거네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1,196억 원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빡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오고 재산도 훨씬 많은데. 씨. 아 그러네. 에이, 이거. 그리고 당사도 내 돈으로 샀는데. 나는 박사인데 씨. 네. 이런 거. 자 그런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아파트, 자동차, 예금, 증권 다 합쳐가지고 4억 3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고 보면 되죠. 이 정도면 불우이웃이라고 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아파트, 예. 자동차, 예금, 증권 다 합쳐가지고 4억 3천만 원이에요. 강남에 가면 아파트 이거 한 채도 못 사요. 아, 이 이거 돈으로. 전세가도 안 돼요. 여기서 핵심은 장하성 실장이에요. 장하성 실장이 원래 그 지역에서 굉장히 명문가에 해당되는 예. 집안 자제들이에요. 네. 아시죠? 그렇죠. 예. 예. 장하성, 뭐 장하준, 뭐 이렇게 다. 예. 문제는 이분은 시민운동하면서 이제 각 주주의 권리 행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의 주식을 엄청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 다 합쳤더니 93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장하성 실장이 산 주식만 따라가도 괜찮을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청와대 15명 그 참모진 중에서 최고액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주식만 53억 7천만 원.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서 삼성 계열사로는 삼성화재 10주, 삼성전자 200주, 삼성 SDS 60주, 삼성 SDI 414주, 호텔신라 63주를 신고했고요. 현대차 1390주, 기아차 3190주, SK텔레콤 130주, LG 2010주, LG전자 70주, 롯데칠성 3주, 롯데쇼핑 10주 이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이분이 그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기 위한 주식 보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보시면요. KB금융지주가 10주, 신한지주가 2주, 그리고 네이버가 435주 이 정도 갖고 계시네요. 이 리스트하고 김상조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리스트하고 비교해 보고 싶네요. 그 같이 운동하셨잖아요. 네. 김상조 위원장은 조금 더 적고요. 어. 김상조 위원장은 조금 더 적고 한 주 뭐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뭐 주식 수가 아니라 그 항목이 주주 비슷해요. 예, 항목. 예, 예. 비슷하게 예, 견제를 재밌을 하기 것 위해 같아요. 했던 거고. 사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샀을 뿐인데 예, 이게 예. 지금 다들 우량주라서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 근데 이거 지금 리스트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네, 바뀌었어요. 그 주식 백지 신탁제도 네. 관련돼 있는 거를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보유할 수가 없는 그 법들이 있거든요. 예. 네. 어쨌건 그 장하성 실장의 93억 저는 이런 게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못 살고 찌질한 진보가 아니고 있을 만큼 있으면서 그럼요. 자기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진보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빨리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이 장하성 실장의 증조 할아버지는요. 구한말 전남 신안 장산도 일대에서 염전을 일구면서 논밭을 만든 만석군이고요. 부호입니다. 부호. 장진섭 이렇게 성함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증조 할아버지의 그 아들이자 장 실장의 할아버지들 1세대는 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독립운동 하셨는데 이렇게 부자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더욱 예. 멋있고 좋은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랄 만한 거. 이런 분이 난 멋있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예. 64억 예금만 31억인데요.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물려받았건 뭐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부동산 투기 같은 데 쓰지 않고 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만약에 보세요. 윤석열이 이 부정한 돈을 만약에 받은 적이 있다면 예. 박근혜 정권 때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됐겠죠. 아, 요거는 금액만 갖고 와 생각보다 돈이 많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고 뭔가 사정이 있어. 장가를 잘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검사나 이런 거 예, 하시는 분들.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을 들여다보는데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뒤에 후광흑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예. 왜 동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아는 사람이 저 사람 이 동네 최고 부자야. 알부자 이런 말 하잖아. 빌딩이 몇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그 후광효과가 생겨 기분 나쁘게. 청와대에서의 나름 국가 공무원 법상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야 뭐 그 위치라는 예.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재산으로 놓고 보니까 임종석 실장은 거의 행정관급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왜 음. 오늘 이런 기사가 메인 뉴스로 나와야 될까?
오늘 이재용 1심 선고 날이거든요. 재판 선고하는 날인데 왜 이런 좀 날짜를 피해서 나오든지 하지. 왜 이게 희석하기 위해서 뽑아낸 뉴스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정부가 25일 오늘 25일 날 공직자윤리법 10조 1항에 따라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72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날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나온 건가요? 이게 왜 이래요? 아, 음모론 또 실패. 그러면 법원이 일부러 이날을 골라서 이재용 관한 거네요. 그런 거네. 근데 이건 이슈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냥 네. 오히려 나는 이슈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보자 하면서 예. 갖고 온 거예요. 네. 이것도 음모론인가? 이제 새날이 어. 이재용 선고하는 날 물타기 뉴스를 한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